자, 어떻게 적당히 더하거나 빼냐면 두 미지수 중에 한 미지수가 없어지도록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자, 두 미지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건 뭐가 되죠? 위에서 풀었던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두 미지수 중에 한 미지수를 없애주려면 자, 개수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y를 소거하고 싶습니다. y를 소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똑같은 식을 곱해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8x 플러스 2y는 32가 되는 거고요. 아래 있는 식은 그대로 넣으면 돼요. x 플러스 2y는 11이에요. 자, 두 식을 이 경우엔 빼야겠죠. 빼면 2y가 없어지고 7x는 얼마가 되냐면 21이 되네요. 자, 그럼 똑같은 1차 방정식 형태가 됐죠? 자, 저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7로 나눠주시면 x는 3이네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럼 y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있는 식 중에서요. 마음에 드는 식에다가 x를 넣으시면 돼요. 어떤 식에다 넣어도 y는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 x에 3을 넣습니다. 그럼 2y는 8이 되겠죠? y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가감법이고요. 가감법 말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식을 조금 바꿀게요. 첫 번째 식이 4x 플러스 y는 16인데 y는 이라고 문제를 바꿔볼게요. 그럼 4x가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고 x 플러스 2y는 11이네요. 요 위에 있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을 아래에 있는 y에다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입법이에요. x 플러스 2, y 대신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을 넣어주시는 거죠. 는 11이다. 그럼 역시 y 대신에 x가 들어갔으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바뀌었죠? 자, 계산을 하시면 x-8x 플러스 32는 11이다. 마이너스 7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1이죠? x는 똑같이 3이네요. x가 3이면 여기다 x 3 넣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16이니까 y는 4다. 아까랑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 방정식 넘어가고 2차 방정식 부분 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누가? 2차니까 제곱이 등장을 하죠. 기본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때 굳이 x항은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수항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죠. x제곱이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이 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등호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고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자, 2차 방정식 풀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a 곱하기 b는 0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어떤 경우냐면 2차 방정식이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면 이 녀석이 0이거나 또는 이 녀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알파이거나 또는 x는 베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근해 공식은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주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A, B, C 그대로 보시면 돼요. A는 X제곱의 개수고 B는 X의 개수고 C는 상수항입니다.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X라고 하는 근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공식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여기는 개수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예요. 왜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니까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또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런데 모든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냐? 그건 아니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일반적으로 두 개이지만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주는 식이 있어요. 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식. 우리가 그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판별식은 따로 외우실 거 없이 근의 공식 안에 판별식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루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입니다. 만약에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근이 몇 개냐면 근이 2개예요. 왜 근이 2개냐면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근이 2개고요.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루트 0과 마이너스 루트 0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근이 1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근이 1개면 우리는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음수다. 자, 사실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 수는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실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판별식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근을 2개를 갖는다고 했는데 어떤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혹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이 2차 방정식을 굳이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근의 공식 써갖고 근을 푸실 필요가 없이 합과 곱을 이용하라고 하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하고 b도 역시 족이 있는 계수하고 동일해요. 즉 여기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8이 되는 거죠.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알파 곱하기 베타죠. 곱은 a분의 c예요. a는 3이고 c는 1이 되는 거죠. 3분의 1입니다. 굳이 근을 찾지 않으셔도 합과 곱을 구하실 수 있는 공식이 등장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활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식을 세우시고 문제를 푸는 건데 방정식 파트도 단순하게 식을 주고 여러분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보다는요. 이런 활용 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사실 방정식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유형이 많아요. 중등과정으로 보기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의 유형이 되는데 전부 다를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요. 나이와 관련된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고 딸의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문제 있거든요. 자, 그 문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과 관련된 문제. 자, 혼자서 일을 하면 며칠이 걸리고요. 둘이서 일을 하면 며칠이 걸려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이 문제 힌트는요. 전체 일의 양을요.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이해가 되겠죠. 나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70세이고 16년 뒤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아버지의 현재 나이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현재가 있고요. 16년 뒤가 있죠. 자, 아버지 나이하고요. 아들의 나이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방정식 활용은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미지수로 두시는 게 편하겠죠? 현재 아버지의 현재 나이, 아버지의 현재 나이를 X세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아들의 현재 나이는 얼마냐?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 합이 70이거든요. 그러면 70-X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16년 뒤에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16년 뒤에 아버지의 나이는요. 16살이 많아지셨겠죠? X 플러스 16이고요. 16년 뒤에 아들도 16살 많아졌으니까 86-X겠죠.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16년 뒤 아버지의 나이는 눈이가 해서 끊어주세요. 16년 뒤 아버지의 나이 얼마예요? X 플러스 16은 아들의 나이, 16년 뒤 아들의 나이인 거죠? 아들의 나이의 몇 배이다? 2배이다.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X 플러스 16은 자, 86 곱하기 2 하셔야겠죠? 172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x 더하기 2x 3x 되실 거고요. 172에서 16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6인가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52세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푸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일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현재 남동생과 같이 일을 하면 4일에 완성하는 일이 있다. 자, 남동생하고 형하고 같이 일을 하면 4일 동안 일이 끝난대요. 이 일을 형 혼자서 하면 6일이 걸리죠? 6일이 걸린다면 남동생 혼자서 한 경우에는 며칠 내에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이 혼자 동안 이 일을 하면 6일 동안 일이 끝난대요. 그쵸? 형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전체 일은 1인데 형은 6일이 걸렸으니까 하루 동안은 6분의 1만큼 일을 하겠죠. 자, 그럼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놓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죠? 형과 동생이 함께 일을 했어요. 형과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각각 6분의 1과 X인데 형과 같이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일했을 때 며칠이 걸렸다고요? 4일이 걸렸어요. 이게 전체 일의 양 얼마인 거죠? 1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아예 약분까지 했습니다. 플러스 4x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4x는 얼마냐면 이항하시면 1 빼기 3분의 2죠? 3분의 1이고요. x는 양변 4로 나누시면 12분의 1이에요. 아, 동생은 하루 동안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일의 양이 1이니까 자, 이 일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씩 며칠을 일해야 1이 나오죠? 12일을 일하시면 되는 거겠죠. 동생 혼자 하면 12일 일을 해야 일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과 관련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죠.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죠.